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31일 K리그 국내 축구 7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남 드래곤즈 대 화성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남의 포메이션은 5-3-2이며 5백 구조로 수비 라인을 단단히 형성한 뒤 역습 중심의 전술을 구사한다. 호나는 수비 전환 시 전방 압박에도 가담하며 후방 빌드업 시에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레반드로는 침투 속도가 매우 빠르며 수비 뒷공간을 활용한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뛰어나다. 알베르티는 후방에서 날카로운 킬패스를 공급하며 역습 시 중장거리 전개를 책임지는 핵심 자원이다. 구현주는 퇴장 징계로 결장하지만 전체 수비 조직에 큰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화성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좌우 측면을 활용한 간결한 전개를 시도하지만 중원 압박 대응이 다소 부족하다. 도미닉은 하프스페이스에서 연계 플레이에는 능하나 상대 수비 라인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루아는 공격 시 적극적인 포지셔닝을 보이지만 볼 없는 움직임이 예측 가능해 전방에서 봉쇄되는 장면이 잦다. 백승우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보다는 간단한 연결 중심의 역할을 맡고 있어 상대 역습을 끊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초보 감독 차두리의 전술 완성도는 아직 안정 단계에 도달하지 못해 수비와 중원의 간격이 자주 벌어진다. 전남은 안정된 수비 라인과 함께 역습 타이밍에서의 날카로움이 돋보이며 결정적인 찬스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다. 화성은 수비 커버의 불안정함과 중원 연결의 한계로 인해 전남의 속도 전개를 막아내기 어려운 흐름이다. 전술적 완성도, 감독 경험, 핵심 자원 조합까지 모든 면에서 전남이 승리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전남 드래곤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서울 이랜드 대 부산 아이파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랜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좌우 측면의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해 수적 우세를 만들어내는 전술을 구사한다. 아이데일은 공격 시 빠른 패스 리듬과 오버래핑 타이밍으로 측면에서의 전개를 유기적으로 이어준다. 페드링요는 중원과 측면을 오가며 볼 연결과 탈압박에 능하고 이선 진입 타이밍도 뛰어난 자원이다. 에울레르는 왼발 킥이 뛰어나며 직접 프리킥 상황에서 득점 기대치가 매우 높은 전술적 무기다. 전체적으로 측면 공세가 강력하고 세트피스 시 에이스의 킥 능력으로 전환되는 골 루트가 명확한 편이다. 이어서 부산 아이파크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좌우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된 구조로 인해 수비 시 측면 공간에서 수적 열세에 자주 놓인다. 곤잘로는 개인기와 볼 컨트롤 능력은 우수하지만 측면 지원 부족으로 단독 돌파 후 연계에 제한이 따른다. 빌레로는 이선에서 움직임은 활발하나 압박 회피보다는 빠른 패스 의존도가 높아 중원 장악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비에르는 속도는 빠르나 전개의 루트가 한정되어 있어 수비 집중도가 높은 팀 상대로는 돌파 성공률이 떨어지는 편이다. 전반적으로 측면 수비 부담이 크고 프리킥, 코너킥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도 불안정하다. 서울 이랜드는 측면 수적 우위와 에이스 에울레르의 킥 능력을 전술적 핵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공간 활용 면에서도 전술적 강점이 확실하다. 반면 부산은 수비 구조상 측면에서 반복적인 수적 열세에 놓이며 킥방어 조직력에서도 흔들리는 흐름을 보인다. 경기 전반의 흐름, 측면 장악력, 세트피스 효율까지 감안했을 때 서울 이랜드가 유리한 승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서울 이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FC 서울 대 제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C서울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둑스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를 책임지고 있다. 루카스는 직전 김천전에서 삼국지의 조자룡처럼 드리블 돌파로 수비진을 전멸시키며 골을 기록해 경기력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링가드는 아직 기대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못했지만 전방 침투와 세컨볼 연계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승모의 부상은 아쉽지만 중원 조합은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전개력은 점차 살아나고 있다. 특히 루카스의 폼이 회복될 경우 서울의 공격 루트 다양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제주FC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유리 조나탄은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과 포지셔닝의 강점을 지닌 자원이다. 김준하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기여도가 높지만 마무리 결정력에 기복이 있는 편이다. 남태희는 노련한 경기 운영이 강점이지만
여름철 체력 저하 구간에서 활동량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제주 선수단의 원정 일정이다. 서귀포에서 김포까지 장거리 비행 후 서울까지 버스로 추가 이동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력 회복이 완전하지 못한 채 경기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는 여름철 원정에서 기동력이 급감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심해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은 루카스를 중심으로 전방에서의 활기가 살아나고 있으며 홈에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구조를 형성했다. 제주는 장거리 원정 여파와 여름철 체력 이슈가 겹치며 후반 실점 리스크가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경기다. 이번 경기는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서울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FC 서울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높다.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북현대 대 울산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의 포메이션은 4-3-3이며 티아고가 전방에서 제공권과 득점 포지셔닝을 책임지고 있다. 전진우는 볼 운반과 박스 근처 창의적인 패스의 강점을 지닌 자원으로 전북의 공격 중심축이다. 강상윤은 측면에서 과감한 침투와 공간 창출을 도모하지만 크로스 정확도는 다소 아쉽다. 주전 공격수 콤파뉴의 부상은 전북의 전방 결정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경기력 기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빌드업 과정은 깔끔하지만 마지막 박스 진입 이후 마무리가 부족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콤파뉴 이적설 등 팀 내외부 분위기가 흔들리는 상황이라 심리적 불안정성도 변수다. 이어서 울산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에릭과 이청용의 이성과 전방 스위칭 전개가 핵심 패턴으로 작동하고 있다. 보야니치는 중원에서의 빌드업 완성도는 높지만 공격 전개 시 패스가 측면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이청용은 볼 배급과 전진 패스의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단점도 존재한다. 윤종규의 부상으로 인해 측면 수비에서 불안정한 라인이 형성되고 있으며 공격 전환 속도도 제한되고 있다. 무고사나 마무리 자원 부재로 인해 상대 박스 안에서의 침투 빈도와 위협도 역시 떨어지는 편이다. 울산 역시 플랜 B 없이 단일 전개 루트에 의존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후반 집중력 저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북은 콤파뉴 부상 공백과 마무리 부재가 치명적이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날이 무뎌진다. 울산은 전체적인 빌드업 완성도는 높지만 날카로운 침투가 사라진 상태에서 마무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번 경기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FC 안양 대 대전 시티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못다는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으로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야구는 활동량이 많고 측면 돌파가 뛰어나며 마테우스는 이선에서의 유연한 연계와 중거리 슈팅이 강점이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유기적인 이선 침투와 넓은 공간 활용을 잘 구현하고 있다. 유병훈 감독은 상대 맞춤형 전술 설계에 능해 강팀 상대로도 과감하게 경기 주도권을 가져가는 전략을 자주 활용한다. 특히 못다의 타깃 플레이를 중심으로 대전의 불안한 센터백 라인을 적극 공략할 수 있는 구조다. 이어서 대전의 포메이션은 3-5-2이며 주민규는 박스 내 움직임과 결정력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자원이다. 김현호는 세컨볼 낚아채기와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켈빈은 박스 외곽에서의 전진성이 뛰어나다. 하지만 밥신, 안톤, 김문환이 동시에 이탈 가능성이 높아 수비 조직력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한 상태다. 특히 안톤의 공백은 대전 수비진의 중심축이 무너진다는 의미로 하창래 김현우 조합으로는 못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황선홍 감독은 전술 변화를 자주 시도하는 스타일이 아니며 상대 팀의 압박 구조에 노출될 경우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흐름이다. 최근 들어 플랜 B 부재와 교체 카드의 실효성 부족이 대전의 약점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양은 못다 중심의 타깃 플레이를 통해 대전 수비진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대전은 핵심 수비 자원들의 이탈과 전술적 대응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준비된 팀과 흔들리는 팀의 차이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이번 경기 FC 안양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충북 청주FC 대 경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주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최전방에는 제공권을 중심으로 하는 가브리엘이 포스트 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다. 양 측면의 마테우징요와 페드로는 수비 가담보다는 전방 대기 비율이 높아 볼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 잦다. 중앙 미드필더의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지며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단조로운 패턴만 반복되고 있다. 김영환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좌측 수비 밸런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어서 경남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종원이 인버티드 드리블을 통해 이선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최전방 카릴에게 볼을 몰아주는 형태가 반복되면서 전술 예측이 쉬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 수비진의 클리어링 이후 볼점유율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빈번하다. 해나는 중거리 슛 시도는 활발하나 연계 플레이나 패스 성공률에서 기복이 큰 상황이다. 양팀 모두 단조로운 전술 구조로 인해 예상 가능한 움직임만 반복되고 있다. 세트피스 외에는 유효 찬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루한 경기 흐름이 될 수 있다. 전개 속도 자체가 느려지면서 공격의 활로가 차단될 공산이 크다. 결국 실점하지 않으려는 심리만 강조된 소극적인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산 그리너스 대 성남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안산의 포메이션은 3-4-1-2이며 수비라인 숫자는 많지만 상대 공격수와의 1-1대인 방어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류승환은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공간 침투를 시도하지만 결정적인 골 장면으로 연결되는 빈도는 낮다. 김우빈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나 볼 처리 속도와 패스 정확도 모두 불안정하다. 라파는 드리블 돌파 능력이 뛰어나지만 박스 안에서는 기회를 살리지 못하며 고립되는 상황이 잦다. 특히 직전 경기에서 한 명 퇴장당한 상대를 상대로도 득점 없이 무승부를 기록하며 득점력 빈곤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어서 성남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안정적인 라인 유지와 함께 좌우 밸런스가 잘 잡힌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후이즈는 최전방에서 중심을 잡으며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연계 플레이도 안정적이다. 정원진은 측면에서 유기적인 침투 움직임으로 득점 루트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빠른 역습에도 강점을 보인다. 신재원은 2대째 성남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 중이며 아버지 신태용에 이어 전통의 에이스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경준 감독 체제 아래 팀 조직력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으며 원정에서도 끈질긴 운영을 통해 꾸준히 결과를 내고 있다. 안산은 수비적인 숫자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점 억제력은 매우 낮은 편이다. 성남은 전술적 밸런스가 뛰어나고 최근 경기력 흐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격 마무리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자원이 성남에 더 많다는 점이 이 경기를 좌우할 것이다. 전반부터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쪽은 성남이다. 이번 경기 성남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